토론토가 이번 오프시즌 소토 영입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유명 메이저리그 기자들 역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토론토의 소토 영입과 관련한 기사들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뉴욕 포스트 존 헤이먼 같은 경우도 지난주 토론토의 소토 영입 관련 기사를 올린 이후 계속해서 토론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USA 투데이의 밥 나이팅게일의 경우도 아예 토론토가 소토를 영입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거기다가 토론토의 인기 있는 스포츠 라디오 호스트 제 블레어에 의하면 MLB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ESPN의 제 파산이 이번 오프 시즌이 토론토 팬들에게는 최고 또는 최악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했다며, 토론토의 소토 영입을 그저 단순한 샤파이로와 에킨스 차원이 아닌 오너십이 직접 나선 구단 차원의 특별 영입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토론토는 지난해 오타니 영입과 관련해 특별 자금을 마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토 영입만을 위한 특별 자금을 따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에 능한 헥토 고메즈 역시 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토론토의 프런트가 소토 영입에 나서고 있다는 내부 정보를 전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 소식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아무튼 이번 오프시즌 샤파에로와 에킨스가 무지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구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샤파이로의 경우 이번 시즌 후 계약이 끝나고 에킨스도 1년 더 남은 상황에서 이번 시즌에 올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게레로와 비셋의 계약이 이번 시즌으로 끝나는 마당에 구단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말이죠. 특히 이런 구단의 형편을 메이저리그 전체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요. 한마디로 호구로 보일 수 있는 팀을 데리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오타니 영입에 온 정신을 뺏기다가 선수 영입에 차질을 빚었던 토론토의 프런트가 이번에도 또 소토 영입에 정신을 뺏기면서 다음 시즌을 망치는 것보다는 요즘 LA 엔젤스가 하는 것처럼 조용히 대형 계약이 아니더라도 팀의 효율적인 선수들을 알차게 영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은 유망주들을 끌어모으며 팀을 재정비하면 재정적 지원은 언제든지 가능한 팀이니까 다음 시즌이든 그 다음 시즌이든 대형 계약으로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구단이 이 길을 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전 신시내티 감독이었던 데이빗 벨을 야구 운영 부사장 겸 부단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선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벨은 2018년부터 6년간 신시내티의 감독직에 있다가 지난 9월 말 시즌 5경기를 남기고 경질되었었습니다. 토론토와의 인연은 2018 시즌이 끝나고 당시 공석이었던 토론토 감독직 인터뷰를 했던 것이 전부라는데, 참고로 토론토는 찰리 몬토요를 감독으로 임명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영입이라고 생각되는데, 선수 영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구단의 경영과 관련해 그것도 경험이 부족한 벨을 왜 영입을 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슈나이더 감독의 시즌 초반 부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벨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신시내티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아버지 버디 벨은 5번이나 올스타를 지낸 야구 명문가 출신입니다. 이제는 선수들에 이어 프런트도 혈통 야구로 가는 건지 아무튼 흥미로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는 댓글들이 사실 많이 달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아서 가끔 이런 기회를 이용해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리알토님이 소토의 영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계약액이 워낙 엄청나고 거기다가 오타니의 계약에 거의 동등하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재능이 워낙 뛰어나고 나이가 이제 26살이라는 게 현지에서 바라보는 FA 자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정우 선수도 이 혜택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0년을 계약을 한다고 해도 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액수인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에서 선뜻 앞에 나서는 팀들이 적잖아요. 구단들도 현실적으로 13년에서 14년 계약을 하면 최소 2, 3년의 손해는 각오를 하고 계약에 임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토론토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넌텐더 처리 후 약 3천에서 4천만 달러 정도의 연봉 계약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단주가 지금은 앞장서서 소토 영입에 관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FA들이나 트레이드에 관련한 선수 영입과는 소토 영입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화 이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님, 양키스로 갈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소토는 돈이 우선인 선수예요. 양키스는 처음부터 6억 달러 미만의 액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에는 소토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만약에 매치나 다른 팀들이 그 이상의 액수를 제시한다면 다른 팀과의 계약을 할 것이란 예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매치하고 토론토는 그런 팀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양키스로 갈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다음은 메롱님.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나와서 지겨워지는데요. 캐나다 세금이 높은 건 맞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세금하고 비슷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마이애미와 텍사스랑 비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파이디디님, 프런트 교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네요. 아무도 이번 오프 시즌에 감독을 포함해 프런트의 복귀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샤파이로가 이번 시즌까지 계약이 남았고, 그래서 지난 시즌은 예외였다고 변명을 하면서 일단 이번 시즌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킨스 단장도 상당히 서둘고 있고요. 아무튼 시즌 초반에 반전이 없으면 곧 구단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